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HSK 김미나 강사입니다. 9월 시험 대비 HSK 5급 적중특강 재미있고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8월 시험 난이도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듣기, 독해, 쓰기 모든 면에서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던 호응 관련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어서 친구들이 좀 잘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듣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추론형 문제나 뭐 아니면 보기에 여러 가지가 들린다든지 의미파악 문제들 이런 게 좀 출제가 되면 제가 그달 시험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추세가 되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셔야지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짝꿍어휘가 아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 구조들, 어법 구조들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사 이제 문제가 받자운 문제와 함께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듣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적중특강을 이제 저희가 매달 찍고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렵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몇 달치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적중특강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계속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준비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대비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자의 말부터 볼까요? 有个专家说 어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宠物的陪伴 이 동물의 애완동물의 베이빠는 원래 동반하다,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의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것이 능缓解. 와, 이건 우리 독해나 쓰기를 위해서 꼭 외우겠네요.缓解压力, 스트레스를 풀다. 인류의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 남자가 对, 맞아요. 저는 养猫以后 저는 고양이를 기른 다음에 一切 모든 烦恼 고민들이 다 没有了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宠우 애완동물을 기르는 어떠한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缓解压力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했고요. 두 번째는 一切烦恼都没有了 모든 고민이 다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그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는 이런 추론형 문제에서 정답은 양宠우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好处 장점을 골랐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好处란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선 좀 팁을 드리자면 양종우라는 말이 들렸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종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마오에서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삼아서 답으로 골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독해에서나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환지, 야리 이런 어휘들을 좀 잘 같이 기억을 해뒀다면 이건 장점이지 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소리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의미 파악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这次测验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하다 这张试卷 이 시험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这套卷子 이 시험지는 很多题目 많은 문제들이 모두 很难 어려워요. 그래서 不适合 적당하지 않다. 初级的学生 이 초급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难得觉得 남자 생각인가 남자의 말을 잘 기억해야겠죠? 그 시험지는 어떠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봐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不适合初级的学生 이 초급 학생들에겐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整体难度 전체적인 난이도가 过高 지나치게 높다라는 아이가 답이 되는 것이죠. 난이도 그다음에 过高 지나치게 높다 이런 것들은 독해나 쓰기에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짝꿍으로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이제 의미 파악 문제로서 혹시 이런 것들이 처음 듣는 친구라면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结婚后 결혼 후에 咱俩 우리 둘이 谁炒菜 누가 요리하고 谁洗碗 누가 설거지를 하지? 라고 이제 여자가 물어봤어요. 와, 여자들 중국 여자들이 이렇게 가정 살림에 대한 분담이 확실하죠. 근데 남자가 我无所谓 정말 중국인스러운 답이네. 중국 남자들. 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你说了算. 네가 말한 대로 세마자란 얘기는 네가 말한 대로 할게. 네가 생각한 대로 할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을 좀 잘 들어줘요.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他们在商量什么? 그들은 지금 현재 무엇에 대해서 상의하는 중이냐이고요. 가사일에 대한 분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귀는요. 我无所谓,你说了算. 여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보니까 알지 귀로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가끔 우리가 정답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에 이런 게 꽂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너무 재밌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의미 파악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 이 답을 찾을 때는 아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힌트로 삼아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여자가 谁炒菜 누가 요리하고 谁洗碗 누가 설거지하냐 했기 때문에 가사 집안일이에요. 그래서 家务 이 가사일에 대한 分配 분배라는 것을 대화하고 있죠. 정답 그래서 이 아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음 갈게요. 你上次订的 너 지난번에 예약한 那家宾馆 그 호텔은 怎么样? 어땠니? 房间设施比较陈旧. 제 기억에 문제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웠던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방 시설이 비교적 낡았어. 무거워. 하지만 服务态度, 이 서비스 태도는 还不错. 그러저러 괜찮아 라고 했는데 보기에 서비스 태도가 좋다라는 아이가 보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를 듣지 않은 친구라면 그럼 얘를 답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 문제에서 볼게요. 이 호텔의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존재하냐 해서 지금 부족함, 즉 단점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단점은요. 시설이 비교적 낡았다예요.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에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렸던 서비스 태도가 좋다를 답으로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말 우내 방 안의 设施 시설이라는 아이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들릴 때에는 그냥 딱 맨 마지막에 아니면 내가 귀에 꽂히는 소리 뭐 이런 걸 듣고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독해로 가도록 할게요. 독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번 달 시험에서는 좀 8월 시험에서는 동요 문제들이 그 짝꿍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태까지 잘 준비하셨을 테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서 나라면 내가 8월 시험에 참가했더라면 이 짝꿍 단어를 잘 내가 파악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요 처음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있다면 보통 어려운 어휘가 나왔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나요? 네, 인명 아니면 지명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장잉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눈을 좀 어지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학교 다닐 때 그 단어는 아예 처음부터 별표를 해놓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별을 보면은 무조건 이 사람이 하고 이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장이라는 사람은 빙지에 기대다 자신의 땡땡하고 그리고 접속사죠. 그리고 찡차에더 뛰어나고 훌륭한 授课 강의하는 风格 스타일을 기대어서입니다. 그래서 강의 스타일과 짝꿍될 수 있는 말을 답으로 고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具体, 公开, 生动, 均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답으로 고르겠습니까? 두구두구두구.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강의 스타일을 지금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답으로 고르는 것이죠. 강의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영상 강의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나 그림을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누구시냐면 세이는 생동입니다. 생동은 살아 움직인다다 생동감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회 그림이라든지叙述서술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다, 살아있는 듯하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자잉은 자신의 생동감 넘치고 뛰어난 이 강의하는 스타일을 기대어서 해서 얘가 답이에요. 자, AN의 쭈티는
계획이라든지 안배, 이제 스케줄 같은 거 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다, 구체적이다 할 때 쓰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꽁카이는 혼자 남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알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쭝이는 잘 균일하다라는 뜻으로서 搅拌 균일하게 잘 섞다라든지 도모 바르다라는 뜻이죠. 균일하게 잘 바르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하는 스타일과 짝꿍되는 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숑동이 답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별이라는 사람은 빈칸했습니다. 르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목적어는 보통 맨 마지막에 있는데 힌트가 보통 구조조사 더죠. 더 다음에 있는 아이는 명사로서, 그래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인재와 짝꿍된 아이를 답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통샤오 하면은 통샤오 하면 잘 알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통 문화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어휘는 아니에요. 그냥 인재예요. 자, 중국 전통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인재를 땡땡했다. 자, 그럼 배양, 交换, 相处 辩论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답을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무조건 A죠. 배양하고 기르다. 인재, 능력 혹은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를 때 배양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交换, 교환은 1대1 관계가 있어요. 의견을 주고받다. 선물을 교환하다.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렇게 1대1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相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은 알지만 지내다. 그래서 相处得很好 이거는 이제 어선별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잘 지낸다. 이게 지내는 정도가 매우 좋다라는 이 정도보 문제로 좀 많이 나왔었고요. 뭐 한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어 라고 할 때도 이제 이 相处를 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辩论 변론은 토론이라고 이제 기억을 많이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다 아니면 토론 배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렌체가 있기 때문에 인재를 배양하다. 무조건 A가 답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별이라는 사람은 또 일찍이 잇따라 두 차례 요 샹자는 여기 지금 대학하고 짝꿍이 되는 말이에요. 난계라는 학교 이름입니다. 난계 대학에 관은 돈이죠, 여러분. 후 관할 때 돈을 땡땡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인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업적 좋은 일을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인재를 길렀대요. 그리고 또한 하고 첨가로서 두 차례나 남계대학에 돈을 땡땡했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차오입니까? 치엔입니까? 쭈엔입니까? 또이입니까? 아마 이것도 짝꿍이기 때문에 암기한 친구들은 뭐 볼 필요도 없이 기부하다 줘 라고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쭈엔과는 돈을 기부하다. 무조건 짝꿍이고요. 차오는 말이 시끄러운 거. 치엔은 이제 물론 얘도 뒤에 돈이 나오긴 하지만 얘는 남에게 돈을 꾸고 빚질 때 쓰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이는 두 가지로 꼭 기억해야겠죠? 이게 위로 쌓아두는 동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양이 있는 어떤 무더기, 이 堆垃圾 한 무더기의 쓰레기 이런 식으로 양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쭝관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쵸? 근데 외우면 그냥 바로 얘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지고요. 안 외운 사람들은 이거 어렵다. 내가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갈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쭈총은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빈한 어려웠대요. 가난했대요. 그래서 매일 상学读书 학교에 가서 공부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只好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소를 놓고 즉 이제 소를 키우고 种地 땅에다 심었다. 즉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마을에는 여 있었습니다. 하나에 아이 다음에 이제 동작이 나오면 뭐뭐를 즐겨 하는 것이죠. 아이 출 즐겨 먹는다. 아이 팅 즐겨 듣는다. 그래서 빈칸을 즐겨하는 이웃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올지는 목적어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애니의 의미를 값이 싸다 라고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역시 풀기가 어려웠고 이거는 무조건 이건데 라고 짝꿍 기억한 친구들은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슈아일까요? 띠아오가 치일까 아니면 짱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 정답은 무조건 짱입니다. 짱 비애니 하면 이 비애니가 내가 이제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그냥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입속 차리다. 죄송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오려는 입속 차리다 할 때
짠 비엔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얘가 값이 싸다라는 그런 형용사적 의미도 있긴 하지만 짠하고 만날 때는 입속 차리다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A에는 try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봤을 때는 이용이죠. 근데 바깥으로 지금 던져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동댕이 치다, 던지다 이고 그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 차였다, 내가 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바로 이 슈아이를 쓰죠. 我甩他了, 내가 걔를 찼어. 我被甩了, 내가 채웠어. 때도 이 슈아이를 씁니다. 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하고 짝꿍 되죠. 낚시하다. 그림 장문 때문에 낚시하는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치에는 써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기 큰 덩어리 같은 거 고기를 썰다 할 때 치에를 씁니다. 지금은 정답은 真便宜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별이라는 사람은 본 다음에 不仅不生气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짤收工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간 김에 끄 하면은 칼이나 낫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배달한 뜻이에요. 그래서 들에 있는 풀을 또 베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不仅不 그 다음에 짝꿍이 되는 접속사 호응 문제입니다. 简直连忙反而그 Y 중에 무조건 정답은 파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파널은 A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했다라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줘요. 이제 요 뿌진 외에도 동의어가 있죠. 바로 부단이죠. 그렇게도 쓰입니다. 우선 이 예문부터 보면 风不但没停 바람은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가면 갈수록 더 세게 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A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이런 역접의 상황을 나타낼 때 얘랑 이제 짝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C예요. 자, 그럼 A는요. 简直는 그야말로 실로인데 좀 이렇게 오버하고 과장된 뉘앙스로 쓰입니다. 예를 보시면 他画的竹子 그가 그린 대나무는 야 그야말로 跟真的一样 진짜랑 완전 똑같아 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리엔망은 이제 망이 있어서 형용사로 바쁘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바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부사로서 서둘러 급히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서둘러 파울러 도망쳤다. 마지막 그 Y는 우리 5급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사죠. 유달리 특히라는 정도부사. 그래서 유달리 아름답다. 정답은 그래서 파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꿍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쓰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쓰기 문제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문제에 딱 들어왔어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구조조사 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가 보이실 것입니다. 받자본 문제는 거의 뭐 90% 이상 1년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뜨 같은 문제는 최근 한 4개월, 5개월 문제 동안 계속해서 구조조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구조조사 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오죠. 동사가. 그래서 이제 부사어로서 방식이 와요. 해석을 하자면 뭐뭐히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마메이메이는 여동생 을로서 개사구이므로 뒤에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꾸구 우리 5급에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고모 그 다음에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앞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시고 소리 꾸가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모가 차오차오는 좀 이렇게 조용한 모양 남몰래 하는 모양을 차오차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라 하면 당기다로서 지금은 떠이비엔과 이제 짝꿍이 되어서 한 곁으로 끌어당겼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어순배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반드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수로입니다. 수로를 기준으로 앞쪽에 부사어, 뒤에 뭐 목적어, 맨 앞에 주어 이렇게 자리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가 아까 수로였죠. 그래서 한 곁으로 당겼대요. 아까 수로 앞에 부사어가 오는데 보통 뭐 100%는 아니에요.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제가 여러분께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부조 덕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사구인 이 바가 먼저 앞에 오겠죠. 그래서 여동생을 한 곁으로 끌어당겼다고요. 그 다음에 이 꼬구가 이 차오차오를 이미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 부조덕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구조조사 더하고 만나서 완벽한 부사어가 되어서 해석이 고모는 남몰래 조용히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반드시 동사 앞쪽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면 고모는 조용히 여동생을 한 곁으로 끌어당겼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다시 한번 보면 꾸구 차오차오다바 메이메이 따다오 이비엔에서 고모는 남몰래 여동생을 한 곁으로 끌어당겼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도 뜨거 보이네요. 리턴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관형으로서 얘를 꾸며주는 거죠. 성질로서. 그 다음에否定, 얘가 바로 동사입니다.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를 부정하다가 되겠고요. 价值는 가치인데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짝꿍이 되네요. 이렇게 뭐뭐한 가치, 뭐뭐의 가치. 그래서 앞쪽에 관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딱 봐도 의미적으로 자신의 가치 지금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짝꿍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 마지막으로 부야어 칭이는 부서어죠. 가볍게 뭐하지 말아라. 부서어이므로 뒤에 수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 수어부터否定부터 놔야 될 것 같아요. 부정하다. 그리고 아까 이게 뜻 짝꿍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목적어가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맨 앞에 와서 함부로 쉽게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답 볼게요. 不要轻易否定自己的价值. 아주 쉽게 가볍게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마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와, 이 문제를 보면 정말 와, 눈이 너무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 이거는 이거 문제구나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보이세요? 빼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네, 피동문입니다. 피동문. 피동문은 우선 위치를 보면 주어, 우선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봐야겠죠? 주어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어가 빼이 다음에 있는 명사이에서 수러를 당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주어는 은는 이 가가 붙죠, 그죠? 주어가 빼기 다음에 있는 이 명사에 의해서 수어를 당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휘를 모르겠다, 난 해석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구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지향은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빼앗다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저러가 결과보호와 이거 어기조사 러가 있어서 얘가 동사야 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수로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허우즈는 원숭이로서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삥찌링은 아이스크림인데요. 지금 빼이 앞에 이미 짝꿍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주어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이제 짝꿍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어피는 개구지고 장난스럽다인데 더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명사는 허우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디어피라는 의미를 몰라도 이렇게 둘이 짝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수러는 抢走了 빼앗아 갔다입니다. 그러면 누가요? 네, 아이스크림이 누구에 의해서? 被猴子 원숭이에 의해서 훔쳐감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사 더는 명사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개구진 아주 장난기 많은 원숭이에 의해서 훔쳐감을 당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동문에서 물론 어휘가 쉽다.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지만 좀 의미가 좀 어렵다. 내가 무슨 말인지 한자가 좀 나에게 좀 어렵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삼으신다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좀 자리를 좀 잡아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보면 삥찌링 아이스크림은 빼이 누구에 의해서 개구진 원숭이에 의해서 抢走了 도둑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부터 좀 볼게요. 뼈칭은 표정이고요. 질라이는 물론 질라이 일어나 뭐 이런 뜻도 있죠. 하지만 보통 수로 뒤에서 방향보호로서 이제 우선 평가, 뭐 칸칠라이, 보아하니 뭐 이렇게도 쓰이지만 뭐 렁칠라이, 그럼 추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변화의 상황 이럴 때에도 이 칠라이를 씁니다. 어쨌거나 얘는 수로 뒤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警察다 하면 경찰의로서 뒤에 명사가 올 테고 아까 명사인 뼈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표정 이 둘이 짝꿍이 되겠습니다. 연수, 엄숙하고 근엄하다로서 이렇게 둘이 또 잘 어울리네요. 엄숙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삐엔더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4급 때부터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아이예요. 삐엔더는 그냥 변했다가 아니고요. 삐엔더 다음에 반드시 수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하게 변하다입니다. 뭐뭐하게 변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로는 엄숙하다, 근엄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근엄해지게 변했다예요. 이제 우선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아까 요 질라이랑 짝꿍이 되어서 엄숙해진 거죠. 변화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엄숙해지도록 변했다이고 좀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니까 그냥 엄숙해졌다. 네, 아주 딱딱하게 굳었다, 근엄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삐엔더 나면 반드시 수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엄숙하고 근엄해진 거죠? 바로 경찰관의 표정이겠죠. 그래서 경찰의 표정은 엄숙해지기 시작했다, 엄숙해졌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警察的表情, 경찰관의 표정은 变得 뭐하게 변했다? 严肃起来, 엄숙해졌다 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 가셔서 떨지 마시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오시고요. 모두들 원하는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안녕!